한여름의 그늘 같은 어서와요 목동. 오랜만에 얼굴들 보니까 너무 좋네요. 설날 잘 보내셨죠? 네. 설날에 그 프레시함을 가지고 공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6 오늘은 오랜만에 세일기원이 한번 해보실래요? 예. 좋아요. 제가 부모님 읽으면 되나요? 좋아요. 자, 26 정성, 성공을 위한 마지막 발걸음. 마지막은 성, 정성입니다. 믿음을 세우고 분발심을 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겨요. 그렇게 방법들을 탐구하다 보면 방법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방법으로 정성을 다해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건 다 알죠.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성이야말로 원불교 성공의 비결의 마지막 방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응해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속담. 그래요,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 노력하는 건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모든 일들이 단순히 내 힘으로만 되지 않는 게 또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 도움들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어요.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라면 진리가 그 사람을 돕고 주변에서 그 사람을 돕게 됩니다. 정성을 다하면 세상이 나를 도와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해도 부모님이 동생 용돈을 챙겨달라는 말이나 하시지 도와주시지도 않고 또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생각처럼 환경이 잘 안 도와주던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성을 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원불교 정전에서는 성을 간단 없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이 없다는 뜻은 계속해서 이어져 끊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놓지 말고 쭉 이어가는 것이 정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정전에서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 목적을 달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번만 해도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게 됐잖아요. 정성을 놓치지 않고 하다 보면 진리의 입금으로 환경 또한 조성되기 마련이에요. 믿음을 놓지 않고 정성을 다한다면 이번처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성. 기억할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엄청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요. 어렵다면 어렵고 어렵지 않다면 어렵지 않은 게 바로 진행사제예요. 쉽게 정리하면 믿음을 세워서 분발심을 내고 의심으로 끊임없이 성공의 방법과 법칙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정성을 다해 원하는 바를 이루기까지 노력한다. 이것이 바로 원불교에서 말하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대종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세상의 모든 보물과 모든 묘한 이치와 모든 조화가 가득 찬 창고는 오로지 신분우성으로 만든 성공의 열쇠로만 열 수 있다고. 그 성공의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그 창고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같이 성공의 열쇠의 주인이 되어 원하는 바를 다 이루는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네, 이상이고요. 정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짧아요. 짧지만 중요한 거. 자, 오늘의 주제는 26 정성.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가 합쳐져 있는 한자고요. 성공을 위한 마지막 발걸음. 사실 처음이자 끝이죠. 어디나 강연 같은 데 가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혹시 기우제의 원리 아세요? 네. 네, 뭐죠? 정답. 비가 올 때까지 죄를 지내는 겁니다. 그죠. 비가 올 때까지 죄를 지내는 게 기우제의 성공의 비결이다. 이제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기도 하고 강연이나 설교에서 많이 쓰는 건데, 뭐 어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어떤 사람이 기우제, 자기네들은 기우제를 하면 무조건 비가 온다. 그러길래 왜 어떻게 그 비가 옵니까? 하니까 그 제사장이 우린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한다. 기우제의 원리, 비가 올 때까지 한다. 그러면 비가 온다. 근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이고 사실 처음이자 끝이에요. A이자 Z다. 무슨 말이냐?
원불교에서 이제 진행사조를 얘기하는데 진행사조의 순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 먼저 원, 이 동그라미가 아니라 원하는 거를 세우면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분심을 내고 분심을 내면 의심을 내고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의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하면 그건 무조건 이루어진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시간이 더 걸린다. 근데 이것들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이거임에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방점을 찍어주는 얘다 라는 게 지금 이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성공의 비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얘가 뭔데 성공의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는 거에 얘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이제 정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이라 함은 간단 없는 마음. 끊임없는, 이어져 있는, 멈추지 않는, 뭐 이런 의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한자로 된 언어들이 같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성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 말을 이룬다, 말씀 한자에다 이룰 성자가 합쳐져 있는 글자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중용이라고 하는 그 유교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무성무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리와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룬다는 말은 내 말을 이룬다는 뜻도 있지만 말씀원이라고 하는 거에 이미 그 하늘 이치에 대한 그것들을 이뤄낸다 혹은 이뤄졌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성이라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지점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천지팔도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도 돼요. 천지팔도 중에 잠깐만,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정성안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재미는 이 정성 성자면서 여기가 이거는 이제 깨끗할 정자에다가 정성 성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어 반복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깨끗한 그 마음이 또 결국에 정성이다. 근데 그 깨끗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그게 천지의 그 진리다. 천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우주의 흐름 같은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우주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간단 없이 계속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바탕들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인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콩 심은 데 콩 난다 라고 하는 바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냈을 때 뭐가 돌아온다 혹은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믿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의 이 공기라든지 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동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데, 그거를 또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의 그 힘, 일종의 인피니스톤의 하나의 그 돌 같은 힘이 정성이라는 것이죠. 그 정성원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해서 아무런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라든지 뭔가를 바라는 생각 이런 게 없이 계속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조성되어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치를 바탕으로, 그러한 진리적 모습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정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늘의 그 모습들을 따오는 거죠. 진리의 모습, 정확히 우리로 따지면 이런상의 진리의 모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한다는 건 결국에는 내가 진리와 하나 되고 있다, 이 연결 커넥션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죠. 정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가 원을 세워서 믿음을 가지고 분심을 내고 의심을 내면서 그 이치랑 돌아가는 것들, 어떻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정성을 계속 들이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원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이 하늘 블랙박스라고 치고 이 진리의 블랙박스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그 마치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변은 자라니까,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럼 여기서 항상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는 거죠. 정성을 도대체 얼마나 들여야 돼? 에 대한 문제가 사실 남은 거예요. 근데 저는 시작부터 그걸 던지고 갔어요. 정성을 얼마나 들여야 된다? 이루어질 때까지. 될 때까지 던져야 된다. 근데 이게 그냥 이런 얘기가 사실 되게 당연한 얘기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정성이 왜 중요하냐면 마음 공부를 우리가 왜 해요? 마음 공부를 왜 하냐?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쌍의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고 싶어서 플러스 이걸 가지고 세상에 좋은 일 혹은 원하는 일, 바람직한 를 이걸 바탕으로 해내고 싶어서 사실 마음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음이자 진리이자 우주 이치이자 뭐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이걸 원불교에서는 체성에 합하고 위력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로 설명을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수행, 진리와 하나 되려고 내가 노력하는 부분, 이거는 진리의 위력을 이렇게 받는 부분, 진리를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진리를 받는 부분인데, 이거를 얻어서 실생활에 활용해서 세상을 좋게, 우리로 따지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싶어 해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해요. 사실 가장 최종의 목표이자 우리가 시작점은 거기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마음 공부에서 핵심은 뭐냐? 이런 쌍의 진리라고 하는 것과 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이걸 바탕에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앞전에 설명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천지의 그 위력이자 능력이자 위치 중 하나다. 근데 이게 뭐냐? 간단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바탕들이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들인다는 건 뭐냐? 내가 이 상태, 정성을 들이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결국에는 정성을 들인다는 건 내가 이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함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원하고자 하는 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과,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 행동도 있겠지만
사실 그 마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거든요. 정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그러면은 그 상태는 뭐냐? 그걸 멈추지 않는다는 건 내가 이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와 연결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은 쉽게 얘기하면 나라는 존재가 쉽게 말해서 존귀하다 혹은 진리와 하나다 라는 것과 우리의 관계가 은혜다 라는 것을 잊고 있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어져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하면 이게 그래도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야 사람마다 다를 거야. 커넥션이 이게 짱짱하게 케이블로 연결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끊어졌다 하는 그러니까 핸드폰 충전할 때 여기 나가 있으면은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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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었다 놨다 들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충전이 되고 있긴 하잖아요. 오래 걸려도. 마찬가지로 이 정성을 계속해서 드린다는 건 그 커넥션을 연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정성을 들이는 걸 멈추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업이라고 하는 걸로 인생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업은 카르마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일종의 하나 에너지 차원 같은 거예요. 뭐냐,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빨간색이요.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파란색이요.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초록색. 예, 빨파초, 빨파초.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 게 일종의 업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일종의 업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업력이란 거는 내가 그 전에 혹은 어떤 경험 그런 걸 통해서 나를 감싸고 있는 일종의 습관이자 에너지 같은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생이 구성이 되는데 그 인생이 구성되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할 때 이걸 이루는 방법이 다 이거에 바탕에서 방법을 찾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좋게 만들겠어 혹은 내가 세상을 좋게 만들겠어 전에 내가 좋은 세상을 만들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좋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야겠다, 홍길동이 돼야겠다, 이 세상에 다 남서버리겠다. 로빈후드가 돼야겠다, 말 그대로 내는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쁜 놈들 다 죽여버려야겠다, 시대의 신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방법이 합리적이고 순리적이고 진리적인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그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해요. 이것도 일종의 습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밖에 몰라. 그게 최선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때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서 여기에 벗어나서 이 진리에 맞는 방법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첫 번째이지만 그 가운데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약간 이 메커니즘이 따라서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들이 따라오고 점점 발전해 나가고 플러스 얘도 조금 더 진리적인 원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하고 싶던 게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거.
업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사람마다 방법도 다르고 능력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네. 좋은 음악을. 근데 나는 악보도 볼 줄 모르고 음계도 모르고 화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나는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 음악을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예 못 만들어? 오래 걸리죠. 그래, 오래 걸리겠죠. 근데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아니 뭐 그런 그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 음악을 만들려고 하면은 혹은 이 지금 전업 작곡가였었던 작곡을 하고 있는 현 지금 이 전문가인 세일교우님이 음악을 만드는 건 굉장히 빠르겠죠. 그 베이스 차이, 그 업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원하는 걸 이루려 했을 때 가지고 있는 또 업력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힘들다. 근데 그러면 이 시간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힘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 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정답 마음가짐입니다. 맞아요, 마음가짐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것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자, 요소들은 언제든지 많아요. 인연, 그러니까 인적 요소도 있고 물적 요소도 있고 재능이 인적 중에 하나니까 인적도 이제 관계가 있을 거고 내적 그게 있겠죠. 능력, 어빌리티, 기능. 이 요소들이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감량해 줄 수 있는 일종의 하나의 그게 되는데 중요한 건 정성을 들이는 이 마음을 놓지 않고 정성만 들이냐? 아니 이 신분의성 이 루트를 잊지 않으면 성을 가지고 이걸 끌어올 수 있지만 결국엔 이 루트를 밟아줘야 빠르거든요. 빠른 길이에요. 빠른 길. 정성을 들이면 이뤄져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정성을 들여서 원하는 걸 죽기 전에 얻는 거를 원하잖아요. 지금 우리 공부를 하면서도. 근데 그냥 정성만 들이는 것도 이뤄지긴 하나 이 신분의성에서의 정성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 신분의성을 밟아서 정성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발걸음을 계속 이어가면 이 절대값이라고 했던 시간이 단축이 될 수가 있다. 어떤 걸로 인해서? 이 진리의 작용으로 인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진리의 작용을 끌어오는 거는 사실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서 이 원이다. 정성을 들이는데 이뤄져요. 이 정산종사님이라고 하는 이 원불교 2대 종법사님께서는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 아침 저녁으로 신고 모실 때 너희들을 위한 신고를 모시지 말아라. 너 하나 잘 가야겠다고 기도하지 마라.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을 위한 기도. 왜냐? 세상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되어 있죠.
결국엔 세상이 좋아지면 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올리면 나라고 하는 이 틀이 사라지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이 케이블 타이가 굉장히 짱짱해져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요만하게 해서 이게 짱짱해질수록 이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게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리의 작용으로 인해서. 신분우성을 밟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 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위한 일을 하고 낙원 세계를 건설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에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야 돼요. 플러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단순히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주 안에서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다 하면 세상을 위한 생각을 가지면 자연스레 이거에 대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 내가 원하는 그 목표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나 하나의 인기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작가로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와 원불교 문화 콘텐츠 개발로 원불교라고 하는 낙원 세계를 건설하는 이 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했을 때 그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점점 여러분들이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 길로 가고 있다면 저는 아마도 힘들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길로 가고 있다면 저는 아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결과가 보여줄 거예요. 이 원이라고 하는 것과 성이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돌아가지만 결국에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때는 잊지 말아야 될 거, 어떤 정성이냐? 신분의성 진행사조의 정성이다. 그리고 그 정성, 신분의성 앞에는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원불교에서 서원이라고 한다. 근데 원불교의 서원은 뭐냐? 정신개벽, 낙원세상 건설이다. 재밌게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보다 이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걸 이룰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걸 절대 잊지 않으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좀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는 것과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한국이 더 낫겠죠. 아프리카 비하려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럼 한국이라고 하는 것들을 누가 이뤄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이 세계가 좋아지면 그 세계의 혜택을 받고 있는 나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꿈을 가질 때도 여기에 커넥을 줄을 두고 꿈을 가지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